보이지 않지만 누구에게나 열려 있습니다. 네모나고 딱딱한 그림책 속에 말랑말랑한 이야기들. 어서 오세요. 여기는 말랑말랑 그림책입니다. 말랑말랑 그림책은 그림책을 좋아하는 자원활동가들이 그림책과 목소리로 말랑말랑해지는 마음을 전하고자 만들어진 프로그램입니다. 말랑말랑 그림책은 세종 FM 98.9MHz 와우 라디오 웹을 통해 매주 월요일 오후 1시에 여러분의 곁으로 찾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듣기는 유튜브 세종 FM 라디오 채널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58회 첫 곡은 특별한 게스트의 선곡으로 시작하겠습니다. 드라마 이태원 클라스 OST 가오의 시작 듣고 올게요. 새로운 시작은 늘 설레게 하지. 모든 걸 이겨낼 것처럼 시간을 뒤쫓는 시계바늘처럼 앞질러 가고 싶어 하지. 그 어느 한 선을 넘어 저마다 삶을 향해 때론 원망도 하겠지. 그 선을 먼저 넘지 말라고. I can fly the sky, never gonna stay. 내가 지쳐 쓰러질 때까지 어떤 이유도 어떤 변명도 지금 내겐 용기가 필요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응원해. 그 마지막을 가질 테니 부러진 것처럼 한 발로 뛰어도 난 나의 길을 갈 테니까. 지금 나를 위한 약속 멈추지 않겠다고. 또 하나를 앞지르면 곧 너의 뒤를 따라잡겠지. 원하는 대로 다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다시는 나를 잃고 싶지 않아. 내 전부를 걸었으니까. 원하는 대로 다가질 거야. 그게 바로 내 꿈일 테니까. 변한 건 없어. 버티고 버텨. 내 꿈은 더 단단해질 테니 다시 시작해.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을 더 단단해지도록 마구마구 응원해주고 싶은 말랑말랑 그림책 DJ 미니미 김민희입니다. 반갑습니다. 답 같은 거 찾지 말고 네가 하고 싶은 걸 찾아. 네가 정말 좋아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 드라마 낭만 닥터 김사부 3에서 김사부의 대사를 가져와 봤습니다. 우리가 왜 사는지, 무엇 때문에 사는지 질문하며 낭만을 꿈꾸는 말랑말랑 그림책 DJ 도토리 현지은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이미 개학을 맞이하여 등교하는 아이들도, 여름방학의 아쉬운 끝을 보내고 있는 아이들, 그리고 함께할 부모님들이 떠오르는 시기인데요.
이 시기에 딱 만나면 좋은 분이 있어 게스트로 모시고 함께 하려고 합니다. 58회와 52회로 나누어 방송되니 참고해 주시고요. 어떤 분인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딱 맞는 좋은 분과 함께하게 되어 저도 덩달아 설레네요. 간략하게 먼저 소개를 드리자면 그림책을 통해 진로 교육을 하며 생명 존중, 인권 교육, 그림책 테라피스트, 주식회사 한국통합교육상담개발원의 이동혜 원장님이십니다. 소개가 너무 간략했죠? 직접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누구나 고민하는 나의 인생의 길 진로. 나 자신을 비롯해 수많은 관계 속의 고민을 나누는 상담, 부모교육, 인성교육, 관계학, 민간 전문 자격과정, 그림책을 통한 그림책 테라피, 진로 코칭 테라피, 생명 존중 테라피, 감정 코칭, 인성교육, 그림책 테라피, 통합 교육 지원 프로그램을 연구 개발하는 주식회사 한국통합교육상담개발원 원장 이동혜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너무 자기소개가 길었나요? 아니요. 다시 많이들 너무 많아서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드려볼게요. 부모교육, 인성교육. 인성교육이라고 하셨는데 그림책 테라피도 같이 하는 거 맞으시죠?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관계학, 민간 전문가 양성 과정 교육 등 그림책을 통한 그림책 테라피, 진로 코칭 테라피, 생명 존중 테라피, 감정 코칭 테라피 통합 교육 지원 프로그램 연구 개발한다고 하셨어요. 네. 많은 일을 하시는데요. 그림책을 다루는 프로그램이라서 그런가 인성교육 그림책 테라피라는 말이 기억에 남는데요. 어떤 것일까요? 네, 인성교육 그림책 테라피는 현재 제가 지역 내에 있는 교도소의 인성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한 달에 한 번씩 인성교육 프로그램 중에 그림책 테라피를 진행하고 있는데요. 그곳에서도 모여 있는 분들께서 그림책을 통해서 처음에는 동화책과 구분하기가 어려우셔서 만남에 있어서 조금 부담스러워하고 흥미를 잃으셨던 분들도 그림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그림책을 통해 타인과 본인에 대한 사고를 조금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도록 진행하고 있는 인성교육 그림책 테라피 프로그램입니다. 인성교육 그림책 테라피 아이들 대상으로만 생각이 됐었거든요. 네. 그런데 다른 쪽으로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 계기가 있을까요? 지금 인성교육 같은 경우는 그곳에 계신 분들이 다양한 프로그램을 경험하고 계시기는 하는데요. 검사지나 아니면 다른 활동들을 통해서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하지만 그림책을 통해서 타인을 이해하고 나의 감정을 표현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그림책과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인성교육 그림책 테라피를 하셨을 때 그분들의 반응도 궁금하고 원장님은 어떤 기분이었을지 그것도 좀 궁금해지는 것 같아요. 네. 저도 지난 1년간 그분들과 함께하면서 처음에 굉장히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선입견이었고 처음 만나는 순간 어떻게 이분들과 함께 소통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두려움이 컸지만 그림책을 통해 오히려 금방 라포를 형성할 수 있었습니다. 그림책을 함께 보면서 글이 아닌 그림에 관심을 갖고 이야기를 들으며 흘러가는 이야기 속에 자기네 삶에 대해 공감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고개를 끄덕여 주시기도 하셨고 어느 순간은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순간 무언가를 메모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가슴 짠하고 뭉클해지네요. 네, 그러고 나서는 저도 조금 더 편안하게 그림책을 통해 많은 것을 전달드리고자 지금까지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런 많은 일을 하셨는데 원장님은 어떻게 일을 시작을 하셨을까요? 네, 앞에서 두 분 DJ분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빛나지 않아도 내 꿈이 더 단단해지도록 응원하고 답을 찾기보다 내가 하고 싶은 걸 찾아 스스로 정말 좋아서 행복하게 할 수 있는 일에 열정이 많은 저도 이 일을 찾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누구나 원하는 그 결과와 내가 원하는 길이 다를 수 있음을 알게 되었고 타인의 고민을 상담하면서 그들이 정말 원하는 그 수많은 고민 끝에는 바로 자기 만족이 있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자신이 원하는 것과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찾고 그것을 할 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갈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자 작은 열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작은 열정이라는 그 말 단어에서 뿜어져 나오는 원장님의 그 열성도 느껴지고요.
그 인생이라는 길에서 그 내가 원하는 것과 누구나 원하는 길이 이렇게 다를 수 있다라는 그 말에 절로 고개가 끄덕여집니다. 그리고 그 길에서 문제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그 적극적으로 이렇게 프로그램을 개발하셨더니 정말 궁금도 하고요. 여기서 그 진로와 그림책 테라피는 그러면 무엇일까요? 네, 그림책 테라피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자기 자신을 이해하고자 검증된 검사지를 활용하여 자기 이해를 돕기도 하고 객관화된 자신과 마주하여 그림책을 통해 동기를 부여하고 감정적 공감과 지지, 스스로 문제 해결 방안을 찾아 개인적 성장을 돕는 치유 과정입니다. 정말 매력 있는 그림책 진로 테라피인데요. 이것도 여러 대상들이 있을 것 같은데 대상은 어떻게 될까요? 네, 대상은 그림책과 마찬가지로 100세까지 누구나 함께 할 수 있는 진로에 대해 고민이 있는 초중고생 학생부터 졸업을 앞두고 있는 대학생, 일상을 치열하게 삶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직장인, 가족의 모든 것을 책임지는 전업주부, 퇴직을 앞두고 계신 중장년층과 퇴직 후 노년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께 모두 활용이 가능합니다. 모든 분들이 가능하다고 하니 정말 다행입니다. 아니, 사전에 그 저희 방송 그 청취자분들의 연령대를 미리 알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한 점을 미리 양해를 구하려고요. 아무래도 그 진행을 맡은 그 두 DJ들이 중점적으로 궁금증을 해결할 수 있는 질문들이 가능하기 때문에 오늘은 성인과 초등 고학년에서부터 중등 대상으로 이야기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네. 귀 쫑긋해서 듣고 질문 충전 많이 해둬야 되겠어요. 주위에 육아로 인해 일을 중단하고 다시 일을 시작하려 하지만 쉽게 일자리를 찾기 어려운 경우도 있고 퇴직을 한 후에 어떤 일을 해야 하나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이런 분들도 진로에 대해 고민을 나눌 수 있을까요? 네, 그럼요. 나른한 때를 그리워하며 현재 최고의 난이도인 육아 중인 경력 단절 여성분들. 자녀의 연령에 따라 사전에 준비 가능한 부분을 탐색하고 육아를 병행하며 준비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을 찾고 100세 시대의 빠른 퇴직으로 제2의 인생을 계획하시는 분들은 현재의 환경과 상황에 맞는 나의 진로를 계획하고 설계해 보실 수 있습니다. 네, 최고의 난이도 육아 중인 경력 단절 여성 바로 접니다. 100세 인생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이게 돈 없이 어떻게 사나 이런 걱정도 많이 하지만 그런 경제적인 걱정 없이 우리 사는 얘기 말고 그냥 궁극적으로 내가 인생을 살다 가지만 그런 삶의 의미를 어디에 두어야 될지 내가 정말 진정 원하는 게 무엇일지 이런 제 인생 이막을 그려보는 건 참 좋을 것 같아요. 성인 대상 인생 이막을 위한 그림책 진로 테라피 사례 좀 들어보면 좀 더 이해가 쉬울 것 같은데요. 혹시 사전에 전에 소개해 주신 그림책 있잖아요. 어떤 용기란 책. 네네. 제가 한번 미리 읽어봤는데 너무 좋더라고요. 네.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 나눠볼까요? 네, 그 어떤 용기라는 책은 제가 지역의 시민대학 강의할 때였습니다. 너무 곱고 단아하신 미소의 노년의 한 여성분이셨어요. 그날 생애 진로 사정표를 작성하는 중에 조용히 절 바라보셔서 앞으로 가보았습니다. 갑자기 굳은 표정으로 본인의 이야기를 하셨어요.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다 출가시키고 손주들 봐주며 너무 행복한 인생을 보내고 계신다고 하시면서 갑자기 표정이 바뀌셨어요. 그런데 문항 중에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싫어하는 것을 적으시라고 적혀 있는 부분에서 내가 뭘 좋아하고 뭘 싫어하는지, 뭘 하고 싶고 뭘 하기 싫은지 생각해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열심히 살아온 인생을 행복하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와 다시 돌아보니 눈물을 적시시며 가족을 위해 열심히 살아왔지만 자기 자신을 돌보지 못한 마음에 미안한 마음이 드신다고 하셨어요. 빠르게 현재에 살아가는 우리와 우리의 부모님들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생애 진로 사정표를 쓰며 눈물을 흘리셨다 하니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데요. 다행히 지금이라도 늦지 않게 자신의 모습을 바라볼 수 있어서 안심이 되기도 하는데요. 여기서 잠시 질문 드릴게요. 생애 진로 사정표 어떤 것일까요? 네, 생애 진로 사정표는 실제 상담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검사지이기도 합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온 나의 생애, 그동안 지내온 나의 과거와 현재까지의 일을 진로 사정표에 적어보는 것이에요. 내가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지난 시간 무엇을 하고 지내왔는지를 한번 돌이켜보고 현재의 나를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는 검사이기도 합니다. 그럼 생애 진로 사정표 몇 살부터 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리면 안 될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여기에는 표 문항이 앞에 간단히 있고 뒤에 칸이 간단히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친구들이면 충분히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너무 어린 친구들 같은 경우는 문항지에 적는 것이 아니라 질문을 해서 1대1로 적거나 아니면 서로에 대한 이야기를 나눌 때 이 표를 실제로 작성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활용할 수 있습니다. 너무 좋은데요. 네. 성인들도 진로에 대해 이렇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다 싶었는데 그림책과 어떻게 연계가 될까요? 네, 제가 오늘 소개드린 어떤 용기라는 책은 일단 그 책 속에선 우리의 현재처럼 성공을 위해 매일 열심히 열정을 다해 일하고 승진을 위해 노력하며 앞만 보고 달려가는 전보리 씨가 있습니다. 성공을 향해 나아가려 애쓰는 전보리 씨는 참지 못하는 고통으로 병원을 찾게 돼요. 그곳에서 의사로부터 자기 자신에 대해 충격적인 이야기인 오리라는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아마 실제 책을 보시면 알겠지만 전보리 씨는 실제 오리이기도 합니다. 네. 그리고 치료를 위해 찾은 병원 뒤쪽에 자연 속에서 처음으로 자신에게 집중하는 시간을 돌아보고 여유 있는 시간을 가지며 점점 자신의 모습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나만의 멋진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향해 노력하기 시작합니다. 비로소 본인의 원하는 성공의 삶을 찾게 되고 그 모습을 바라보던 과거의 전부리 씨와 같이 성공만을 향해 달려가는 바쁜 일상 속의 사람들은 전부리 씨의 모습을 보고 부러워하는 듯 보이기도 합니다. 나 자신에게 집중하는 그 어떤 용기에서 시작해서 자신을 찾는 전부리 씨처럼 우리가 아직 찾지 못한 내 안에 잠재된 나를 발견하는 그 어떤 기회가 계기가 되어 나의 제2의 인생을 바꿔줄 어떤 용기가 될지도 모릅니다. 내 안의 잠재력을 찾아볼 수 있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 그림책인데요. 네. 나에게 필요한 용기는 무엇인가? 라는 질문을 던져보게 되네요. 혹시 두 분께서는 전부리 씨처럼 어떤 용기가 필요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민기미는 정말 단순한데요. 다들 이런 거 고민을 해보고 계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바로 버리는 용기. 저에게는 버리는 것들이 너무 어려운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마음의 정리, 물건의 정리, 이런 것들이 저는 버리는 용기가 좀 생겼으면 좋겠다? 나를 다시 돌아보고 싶다? 이런 생각이 들게 되는데 도토리님은 어떤가요? 저희가 이 말랑말랑 그림책 첫 번째 방송했을 때 아마 도전하는 도토리를 응원할게요 했던 기억이 나시죠? 미니미니. 네네. 저는 아까 응원하는 방송이었죠. 네, 맞아요. 미니미니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버리는 용기도 만만치 않게 필요하고요. 그것도 두 번째로는 저는 또 깨는 용기, 단단한 껍질을 깨고 나오려고 할 때 그게 두려움이 클 거잖아요. 전부리 씨 얘기를 듣다 보니까 저도 저가 무엇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고 차츰 알아가는 것도 있고 몰랐던 부분도 또 내가 미처 나를 알고 있었지만 내가 이런 점이 있었었나? 이렇게 다시 돌아보게 되는 얘기가 충분히 많거든요. 그래서 저는 아무튼 도전하는 용기, 깨는 용기를 좀 갖고 싶고 또 해보고 싶네요. 네. 충분히 많이 하신 것 같아요. 오늘 의상도 도전을 많이 하신 것 같다는 그런가요? 생각이 드네요. 네, 감사합니다. 네, 맞습니다. 두 분처럼 이 어떤 용기는 우리가 생각하는 남들과 함께하는 목표를 향해 달려가고 있다 보면 실제 나에게 필요한 목표, 내가 하고자 하는 어떤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지 못하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하루하루를 열심히 열정적으로 살아가는 우리에게 가장 비슷한 예가 되지 않는 책인가 싶습니다. 네, 잘 읽었습니다. 원장님, 그 양육자로서의 우리 부모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우선 기본적으로 부모의 역할이라고 하면 자녀들이 안전하게 성장하고 사회에서 성공적인 인간으로 자랄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생각하는 부모의 역할은 문제 상황 이전의 문제를 차단하기보다는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적절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하고 믿고 기다려주는 것이 양육자로서의 자세가 아닌가 싶습니다. 자녀의 성장을 돕고 가장 중요한 부모의 역할의 하나이기도 합니다. 나는 어떤 부모의 역할을 하고 있는지 한 번씩 생각해 보면 좋겠는데요.
목표가 있다면 아이들에게 다가가는 것이 훨씬 수월해질 테니 우리 아이들의 진로에 대해 부모로서 어떻게 다가가야 할지 이야기 좀 해주세요. 네, 저도 한 아이의 엄마로서 부모이기도 합니다. 내가 아는 내 아이와 내 아이가 생각하는 목표는 다를 수 있습니다. 또한 나와 내 아이의 성격 특성도 달라 나의 방법이 내 아이에게 맞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선 나와 내 아이의 흥미적성에 대해 정확하게 이해하고 나와 다름을 인정한 후에 아이와 진로에 대해서 나누어 본다면 조금 더 수월하게 다가갈 수 있습니다. 요즘 학교에서 매년 시행하는 검사지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온라인상에 무료로 할 수 있는 다양한 검사지들도 있고요. 이 다양한 검사지를 자녀와 함께 시행하며 나누어 보면 서로에 대해 이해를 돕고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맞아요. 검사지 종류 되게 많이 가져왔었던 것 같아요, 학교에서. 네네. 네, 근데 이게 어떻게 이해하는지는 몰라서 쌓아두기만 했었던 건데 이런 건 어떻게 도움을 받아야 할까요? 네, 현재 집에 가지고 계신 검사지들이 아마 많이 있으실 거예요. 네. 보통 학교에서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학교, 고등학교까지 매년 한 번씩 검사지를 시행합니다. 매년 같은 것은 아니고요. 아이들은 지금 성장기에 있다 보니 매년 조금씩 성장이 달라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는 전문 상담사를 찾아가셔서 가지고 계신 검사지들을 모두 가지고 종합 분석을 하시는 것이 내 아이가 어떻게 성장하고 있는지, 어떻게 자라가고 있는지를 정확히 파악하시면 좋지만 그렇지 못하시더라도 요즘은 인터넷 검색이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검사지들에 나오는 문항에 내 아이의 검사 결과를 검색해 보시면 거기에 대한 해석이 간단하게 나와 있기도 합니다. 아니, 저희 아이가 지금 초3인데 네. 학교에서는 지금 아직 제가 받은 다른 검사지는 없어요. 네네. 그래서 그 검사지가 아까 초등학교부터 3, 4학년부터 시작을 하신다고 하셨잖아요. 네네. 근데 그 검사지에는 대략 어떤 내용들이 들어있을까요? 일단 아이들이 학교에서 내가 어떤 것을 좋아하고 무엇을 잘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하면 좋겠는지 흥미적성에 대한 검사지들로 일단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이 어떤 것을 좋아하니? 라고 질문했을 때 대부분 그냥 다 좋아해요. 그건 싫어해요. 이렇게 안일하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실제 아이들이 성의 없이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 자신이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그것을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몰라서 그런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초등학교 저학년 때 하는 것보다는 4학년 정도 됐을 때 보통 10세라고 10살 정도라고 말씀을 드리기는 하지만 아이에 따라서 3학년부터나 아니면 4학년부터 하실 수 있는 것들이 많고요. 요즘은 어린 친구들이 활용할 수 있는 카드로 된 성격 강점을 확인할 수 있는 카드로 된 검사 도구도 있기 때문에 다양하게 찾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선은 우리 아이와 충분히 이야기를 나눈 후에 검사지를 잘 답을 적어낼 수 있도록 도움을 줘야 될 것 같네요. 저 궁금한 게 하나 생겼어요. 얘기를 듣다 보니 네. 흥미적성 질문에 대한 대답을 못하는 아이들이 맞아요. 있다고 들었는데 네. 이 아이들하고 얘기를 할 수 있을 때 조금은 쉽게 좀 편안하게 다가갈 수 있는 질문 같은 거 하나 두 개씩 알고 있으면 좋을 만한 질문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아이가 본인이 진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고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를 먼저 물어봐야 해요. 생각해 본 적이 있는지 아니면 생각해 본 적이 없는지. 보통은 아이들이 원하는 진로에 대해서 물었을 때 저희 아이도 처음에는 피아니스트가 되고 싶다고 했다가 또 요즘에는 다른 악기를 배우게 되니까 또 다른 진로를 찾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기도 하거든요. 아직 본인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파악하지 못해서 그럴 경우에는 그리고 모르겠다고 하는 친구들도 굉장히 많아요. 맞아요. 네, 그럴 때는 아이가 가장 관심 있어 하는 부분, 요즘은 저는 이런 질문을 많이 해요. 요즘 쉬는 시간에는 뭐해? 친구들하고 무슨 얘기 나누니? 핸드폰 하는 친구도 굉장히 많고 아니면 책을 읽는 친구도 많지만 어떤 부분을 좋아하는지. 제가 현재 상담하고 있는 친구 중에 고등학생 그리고 중3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에게 물어보면 몰라요 라는 대답이 대부분이에요. 검사지 해봤어요. 하지만 그래도 몰라요 라고 해요. 처음에는 그게 불성실한 대답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아이들은 실제로 자기가 무엇을 원하고 무엇이 맞다고 생각하는지 판단이 서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대답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가장 관심 있는 부분 아니면 좋아하는 것
대해서 질문을 하게 됩니다. 친구들과 어떤 이야기를 나누는지, 아니면 친구들과 노는 것보다 혼자 있는 시간이 좋다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하는지. 보통 중고등학생 친구들은 방학이어서 그랬는지 상담할 때 저는 유튜브나 뭐 릴스 이런 거 많이 봐요라고 얘기해요. 그럼 이제 그때 묻습니다. 아, 어떤 릴스를 봐? 무엇을 봤어? 최근에 본 것은 무엇이야? 라고 하면 거기서 아이가 본 릴스의 어떤 내용인지를 얘기함에 따라 어떤 분야에 관심이 있는지 내용에 따라 달라지더라고요. 아이돌을 좋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기가 좋아하는 취미, 그림 그리는 부분을 볼 수도 있고, 아니면 어떤 영상에서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하는 친구도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에서 찾아 그 아이의 관심에 맞는 질문을 유도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아마 어머님들께서는 부모로서 내 아이가 그런 것을 좋아하는데 이거 시간 낭비 아닐까? 이거 내가 묻는 게 맞을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거예요. 하지만 아이하고 소통을 위해서는 그 질문 속에서 아이가 하는 그 말 한마디에 무언가 하나의 메시지를 찾는다면, 저희 많이 하는 키워드 찾기처럼 너희가 하고 있는 것에 키워드 한 가지를 찾는다면? 이라는 질문을 가끔 하게 돼요. 처음엔 아이들이 대답을 하지 못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뭐 어떤 친구는 저는 요즘 후드티요,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왜? 저는 요즘 후드티를 사고 싶어서 매일 후드티를 검색하거든요. 자, 그러면 저는 예를 들어 말씀드리면, 어떤 후드티를 좋아해? 디자인? 아니면 컬러? 아니면 소재? 어떤 것들이 너한테 관심에 있는 것이니? 라고 묻습니다. 그러면 그것이 디자인일 수도 있고, 아니면 본인이 편리성일 수도 있고, 아니면 거기에 있는 색깔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자기의 체형을 커버하기 위함도 되기 때문에 그게 어떤 거냐에 따라 질문을 조금 더 깊이 들어가다 보면 이 아이의 관심사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 그러면 저는 상담을 진행할 때 그 아이의 가장 관심 있는 부분을 예시로 해석을 하게 됩니다. 저는 아까 얘기를 듣다 보니까 그 아이가 무엇을 좋아하고, 예를 들면 친구들과 쉬는 시간에 뭐 해? 이런 질문 속에 뭐 유튜브를 봐 하면 유튜브에 어떤 유튜브를 최근에 봤는데, 이런 얘기를 세부적으로 길게 나가잖아요. 네. 근데 대화의 방법도 많이 알게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리고 근데 가끔 진로라고 생각을 하면 앞으로 우리 아이가 나아갈 직업하고 이렇게 떼어내서 설명을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근데 아이가 진짜 잘하는 것을 직업으로 삼고 좋아하는 것을 취미로 삼아라라는 얘기를 종종 듣게 되는데, 네. 우리 아이가 진로에 대해서 부모가 어디까지 개입을 해야 될지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아, 네. 일단 우리 아이가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듯이 진로에 대해서 어디까지 생각을 해봤는지 질문을 먼저 던지게 됩니다. 그리고 흥미 적성에 대해서 찾아가는 것을 도움을 주면 좋은데요. 평소에 아이들하고 이야기를 할 때 그 다음 질문을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이 부분이 궁금해서 질문을 이어가지 못하는 경우가 맞아요, 생겨요. 맞아요. 예를 들면 어떤 걸 좋아하니, 뭐 유튜브 영상에서 무언가를 봤어요 하면 엄마가 봤을 때 그 직업은 맞아요. 나중에 미래 전망이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더 이상 아이의 진로에 대해서 대화를 할 수가 없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런 말이 진짜 여기 턱 밑까지 나오지만 잠시 접어두시고 그 부분에 어떤 부분이 너의 관심이었고 그 내용이 재밌었는지, 그것이 너의 흥미였는지, 아니면 궁금한 호기심이었는지, 아니면 친구들한테 들었던 얘기가 소재가 되어서 그것을 보게 되었는지에 대한 조금의 한 발짝만 더 들어가는 추가 질문을 한다면 아이가 자기가 알고 있는, 자기가 생각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지 점점점 찾아갈 수 있는 도움의 질문이 되기도 합니다. 좋은 팁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어떤 부분이 관심이 되었는지 추가 질문이 필요하다. 아이와 얘기를 할 때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이야기거리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질문의 순서가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도 많이 들게 하는데요. 진로에 대한 생각 묻기, 흥미 적성 찾기, 학업적, 기술적 지원이 필요하다. 이렇게 기억하면 될까요? 네, 맞습니다. 네. 그건 이 정도였던 것 같아. 요즘 뭐가 재밌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면 몰라?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런 말들을 했었는데 그때마다 얘가 요즘 생각은 하고 있는 건지 걱정이 한가득 되게 되는데요. 관심이 필요한 추가 질문, 요거 필요하다는 걸 알게 되니까 조금은 든든해지면서 이 시간이 더욱 의미 있어지는데요. 네, 아직 진로를 결정할 수 있고 그렇지 않고 이 부분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면 아이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기가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아이들이 지금 디제이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유튜브 크리에이터 이렇게 만약에 예시로 얘기를 했다면 거기에 관련된 예시로 조금 더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만약에 진로를 결정하였는지 그렇지 않았는지에 대한 포커스가 일단 중요합니다. 몰라 라고 대답했다가 갑자기 유튜브 크리에이터? 라고 말했다면 제가 아까 앞에 말씀드린 예시로 그럼 어떤 분야의 크리에이터가 되고 싶은지, 본인의 관심사에 관련된 부분인지, 아니면 어떤 업무여서 그 업무가 마음에 들었던 것인지, 아니면 거기에 관련된 저 직업을 하면 연봉이 높아서 돈을 많이 벌고 성공할 수 있을 것 같아. 아니면 그것이 중요했는지, 아니면 미래의 전망, 오래오래 저 일은 꾸준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생각하는지, 아이의 관심도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진행하다 보면 내 아이의 성향과 흥미적성을 파악하기가 조금 더 수월해지실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가장 큰 벽이 있는 것 같아요. 아이한테 이런 걸 물어보기 전에 네. 아이하고 좀 친해져야지 이런 질문들을 수월하게 하고 주고받는 것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먼저 들기도 하네요. 네. 그럼 평소에 어떨 때 그런 이야기를 나누시나요? 저희는 잠자리에서 아, 다 잠자리 이렇게 잘 준비를 하고 나서 네. 이런 말들을 주로 하게 되는데 그때 되면 컨디션에 따라서 달라지는 것 같아요. 네네. 이 아이가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하게 되고 아니면은 그냥 몰라. 졸려? 이렇게 말을 다르게 돌리기도 하는 것 같아요. 저로 예시를 들자면 네. 그냥 이건 저만의 팁인데 저희 아이하고 맞는 방법일 수도 있어요. 저는 아이와 어디를 나들이를 가거나 가까운 카페를 가거나 하는 이동하는 차 안에서 많이 활용합니다. 어디 못 도망가게. 그리고 왜냐하면 제가 중요한 포인트는 도망도 있지만 왜냐면 저희 아이도 집에서 이리 와봐 라고 얘기하면 왜? 나 지금 뭐 하는데? 라고 얘기해요. 맞아요. 하지만 어딘가에 가겠다는 그 목적지에 대한 설레임 때문에 집중하게 됩니다. 그래서 출발할 때 오늘 여기 가는 거 기분이 어때? 라고 기분을 먼저 체크한 후에 그리고 나서 질문을 던집니다. 한번 시도해 볼게요. 네. 그것도 참 좋네요. 네. 저는 저 같은 경우는 산책하면서 애들이랑 보통 얘기를 많이 나누기도 하고요. 네네네. 차에서는 저는 아까 이동희 원장님이 얘기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저희 아이가 멀미를 하기 때문에 아, 바로 네. 잡니다. 아이마다 그래서- 다 다르게. 네, 저는 이번에 온라인 그 맘카페에서 한번 글을 봤는데 네. 손톱 발톱 깎기를 언제까지 해주세요라는 어느 분이 글을 올리셨어요. 그래서 손톱 발톱 깎기를 저도 그게 고민이었는데 한 어머님의 댓글이 저는 인상적이었어요. 중3인데 지금까지 깎아준대요. 왜냐하면 그 깎아주는 동안에 얘기를 많이 나눈대요. 네. 이게 참 상상하니까 그럴 만한 이유가 충분히 되겠다. 어디 도망가지 못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손톱발톱 깎아주면서 얼굴을 보게 되고 눈을 보게 되고 서로 얘기를 나눈 시간이 그 5분일 수도 있지만 그 네. 짧은 시간에 많은 이야기가 될 것 같은 생각이 저도 스스로 하라고 자꾸 재촉했던 제가 좀 반성이 되고 그 시간을 이제 누려야 되겠다. 네. 그만의 시간을 좀 애랑 대화를 하는 시간으로 좀 가져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네, 좋은 시간을 이미 갖고 계시네요. 네. 좀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미래의 전망까지 알아보는 자세. 그림책과 진로의 연계 매력 발산 더 해주실 거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 노래 듣고 말랑말랑 그림책 더하기 코너로 다시 만날게요. 소양이 부릅니다. 바람의 노래. 살면서 듣게 될까 언젠가는 바람의 노래를 세월 가면 그때는 알게 될까 꽃이 지는 이유를 나를 떠난 사람들과 만나게 될 또 다른 사람들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스쳐가는 인연과 그리움은 어느 곳으로 가는가. 나의 작은 지혜로는 알 수가 없네. 내가 아는 건 살아가는 방법뿐이야.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보다 많은 실패와 고뇌의 시간이 비켜갈 수 없다는 걸 우린 깨달았네. 이제 그 해답이 사랑이라면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나는 이 세상 모든 것들을 사랑하겠네. 이 세상 모든 것들을 말랑말랑 그림책은 매주 월요일 오후 1시부터 여러분의 곁으로 찾아갑니다. 다시 듣기는 세종 FM 홈페이지와 유튜브 세종 FM 채널을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림책을 좋아하는 이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말랑말랑 그림책에서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세종 FM 홈페이지 청취자 게시판에서 말랑말랑 그림책을 찾으시고 듣고 싶은 노래나 그림책을 남겨주세요. 글은 확인하더라도 녹음 방송이기에 한 달 정도 여유 있게 기다려주세요. 이번에는 말랑말랑 더하기라는 코너로 이어가 볼게요. 그림책과 함께하는 책놀이, 작가의 첫 작품과 뒷이야기, 따끈따끈한 신작과 그림책 관련 다양한 소식과 팁을 더하는 코너입니다. 이번 말랑말랑 더하기에서는 어떤 이야기를 나누면 오늘의 이야기가 더욱 풍성해질지 고민하다가 진로에 대한 고민을 해볼 수 있는 것에 도움을 주는 그림책을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네, 어떤 그림책을 먼저 소개해 주실까요? 네, 레미 크루종 주니어 RHK 출판의 아무것도 없는 책을 소개할게요. 아무것도 없는 책 제목을 들었을 때 무엇이 먼저 떠오르나요? 제목이 우선 재밌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책. 도대체 무엇이 없는 책일까? 책이라면 그림도 글도 있어야 하는데 아니 정말 통통 빈 책일까? 혹은 책을 보는 독자가 직접 만드는 이야기일까? 제목들을 생각해보면 정말 아무것도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정말 아무것도 없는 책이 나오는 그림책이에요. 말수가 적었던 할아버지가 손녀 알리시아에게 책 한 권을 물려주는데 비밀이 담겨진 그 책에는 정말 아무것도 적혀있지 않아요. 주인공 알리시아는 이 책을 이용하여 마법같이 살아가는 내용이죠. 아무것도 없는 책에서 어떤 마법이 일어나는 것일까요? 그리고 오늘 나누는 우리 키워드인 진로와 어떤 이야기로 미니미님이 풀어주실지 기대됩니다. 네, 온라인 서점의 미리 보기 부분을 살짝 소개해드리면 눈 깜짝할 사이 몇 년이 흘렀어요. 그동안 알리시아는 지루할 틈이 없었어요. 책에서 새로운 생각들이 튀어나오는 걸 아니까 아주 소소한 일에도 답을 얻으려고 책을 펼쳐보았어요. 요리를 향한 알리시아의 열정은 흰 책장을 넘길수록 커져갔어요. 아무것도 없는 책은 모든 것이 담긴 책이 되었어요. 차곡차곡 자기의 이야기를 담아가는 그 과정이 고스란히 느껴져요.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책으로 남자친구와 데이트도 하게 되고 직업을 만나게 되고 이렇게 보이는데요. 네, 새로운 생각들로 꿈을 이루는 이야기에 서로 어떤 질문들이 도움이 될지에 대해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아
레미 크루종의 아무것도 없는 책을 소개해드리고 싶었어요. 책을 보시고 어떤 이야기들이 문득 생각나게 될지 궁금해지는데요. 다음 책 소개해주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레미 크루종의 아무것도 없는 책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남아있는 도토리 인생책에도 어떤 이야기로 채울지 생각해보는 시간과 용기를 얻게 되는 것 같아요. 오늘 그 진로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제 머릿속에 딱 떠오른 그림책이 있는데요. 앞으로의 삶이 어떤 시간과 용기로 채워질지 궁금해지며 진로라는 얘기를 듣고 어떤 이 그림책이 딱 떠올랐을까요? 네, 그 딱 떠오른 그림책. 앞으로 나아갈 길이라는 뜻이 진로잖아요. 그래서 자기만의 길을 찾아 나아가는 슈크림빵들의 이야기를 담은 그림책. 2020년 운진 주니어 출판, 김지한 글 그림, 내 멋대로 슈크림빵입니다. 내 멋대로라는 단어와 슈크림빵의 조화라 제목이 내 멋대로여서 자유로움을 느껴지는데요. 표지를 보면 다양한 표정의 슈크림빵들이 보이고 고양이, 찐만두, 붕어빵, 문어 소시지도 보여요. 굴뚝에서 다들 슝 하고 나오는데요. 이 책에서 도토리는 진로와 어떤 연결고리를 찾았을까요? 네, 그림을 보면, 그 표지를 보면 이렇게 보이는 집이 바로 빵집인데요. 원래 슈크림빵에는 달콤하고 시원한 커스터드 크림이나 생크림이 들어있잖아요. 실은 저희가 오늘 먹고 왔습니다. 그렇죠. 달달하고 폭신폭신한 그리고 시원한 맛을 보고 왔죠. 그렇죠. 표지에 그 나온 슈크림빵 그 5 친구들은 없어요. 그 달달하고 시원한 슈크림이 없는 슈크림빵이에요. 그 슈크림이 떨어졌다는 이유로 휴지통에 버려졌지만 이대로 포기하지 않고 각자 슈크림을 찾으러 떠나게 되는 거죠. 갑자기 홈 땡땡볼이 생각이 나네요. 슈크림빵 5 친구들이 활약이 기대되는데요. 어떻게 되었을까요? 네, 유쾌 통쾌한 슈크림빵들이 슈크림을 찾으러 가는 길에 운명적인 순간들을 만나게 돼요. 이 그림책이 왜 내 멋대로 슈크림빵인지 알게 되는 에피소드가 곳곳에 나오는데요. 슈크림만을 고집하지 않고 과감하게 다른 무언가를 채워나가는 내 멋대로 슈크림빵. 친구들이 참 멋지고 희망적이 보이네요. 꼭 슈크림이어야 해? 그래요.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해 라는 정답은 없어요. 슈크림 없는 슈크림빵 친구들이 길에서 직접 경험하면서 스스로 좋아하는 것으로 만족하며 새로운 인생 이막을 그려가는 5 친구 슈크림빵들의 이야기였습니다. 네, 표지를 이제 알 것 같아요. 붕어빵, 고양이, 찐만두, 그 중에서 한쪽 눈가리개를 한 문어 소세지가 유독 궁금해지는데요. 손님 초대해놓고 저희끼리 너무 책 소개를 하였네요. 궁금하신 분들은 가까운 서점이나 도서관을 이용해 주시고 저희는 노래 듣고 돌아올게요. 보람아, 넌 어디 사니? 나는 네가 참 좋아. 보람아, 넌 내가 도전하거나 어려운 걸 찾을 때도 나타나구나. 보람아, 넌 내가 성공하거나 힘든 걸 이겨낼 때 나타나구나. 성공을 하면 기분이 뿌듯했어.
할인의 보람 듣고 오셨습니다. 다음 주에는 어떤 그림책과 이야기를 채워질지 기분 좋은 설렘으로 기다려 볼게요. 세종 FM 유튜브 채널 말랑말랑 그림책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실 거죠? 본 프로그램은 저작권 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종 FM 와우 라디오 어플로 실시간 듣기와 유튜브 세종 FM 채널로 다시 듣기가 가능하오니 청취 부탁드려요. 지금까지 세종 FM 말랑말랑 그림책 도토리 미님이었습니다. 오늘도 말랑말랑한 하루 되세요. 내 속삭임으로 행복의 주문 걸어 그대 맘을 밝혀줄게요.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 넷.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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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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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하면 돼요. 카운터 줄게요. 어렵지 않아요. 단순하긴 해도 힘이 될 거예요. 행복의 주문 하나 둘 셋 넷.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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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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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울한 사람도 지친 사람들도 행복해져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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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버스에서 택시에서 자가용 안에서 주방에서 혹은 야근하고 있나요? 모습던 사무실에 홀로 앉아 한숨 쉬면 늦게까지 끙끙대나요? 사랑은 언제 해봤는지 외로움에 답답함에 또 그냥 버텨내나요?